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사이클링은 영원히 지속이 될 전망인가? 재활용도 이런 재활용이 없겠죠. 그만큼 경기 지표는 계속해서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하나의 지향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회전이 아니라 예열을 넘어서 완전 가속화되는 분위기라 볼 수가 있죠. 바로 미국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똑같은 위치에서 세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1.63% 정도 오른 것으로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 체감도 면에서 엄청난 금리 상승이라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단기 국채는 다시 5% 선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 시장의 가장 절대 강자의 영향력을 끼치는 10년물은 4.6%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장단기 모든 부분에서 다시 벌겋게 달아오르는 건 곧바로 미국 증시를 다시 눌러버리는 압력, 행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다우존스, S&P 500 지수까지, 게다가 나스닥 지수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가 거의 철퇴를 맞은 건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바로 국채 경매 결과 수요가 태부적이었습니다. 경매에 입찰을 하는 사람이 기대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국채 가격이 흥미가 없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국채금리는 반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기조는 거의 굳히기 한판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신 미국 재정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경기 동향 보고서는 그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통해서 긴축 재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이 국채 금리는 다시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할 전망입니다. 미국 채금리 올라가면 그대로 환율에 직격을 가해와서 벌써 원화 가치가 하락 추세 보이고 있죠. 환율이 굉장히 많이 밤사이에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시장 동향이 거의 빛의 속도로 한국 시장을 직격하는 것도 정말 무서울 정도의 반응이라 말할 수 있겠죠. 거의 초단위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환율은 지난주에 거의 1350원대를 가는 듯 하더니만 바로 수직 상승해서 1370원 중반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국채는 다시 연준의 금리 동결과는 별도로 아주 세찬 물줄기로 흘러갈 것이 분명해서 이게 그대로 한국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확실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본, 중국, 유럽 쪽, 이 기축통화에 가까운 자국의 통화 가치들도 얼굴 색깔 보면 그냥 벌겋게 술 한 잔 걸친 것처럼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러는 국채금리를 무기로 엄청난 파괴력을 전 세계에 행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미국 기준금리는 아마 30년이 지나도 내려오기 힘들걸. 워낙에 미국의 재정적자 폭이 메꿔야 할 돈이 천문학적이라서, 자그마치 지금 토탈 재정에 빵꾸가 난 돈이 4경 6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이라는 숫자가 부채에 뜨게 되면 정말 경을 치게 될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따라오게 되죠. 1경은 1만조에 해당되는 돈, 이걸 죽을 때까지 돈만 샌다 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가치죠. 근데 미국 재정 적자가 5경에 가까워지고 있고, 4년 새 1경 5천조 늘어버리는 사상 최대의 유동성 확대가 불러온 참극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월도 입을 떼면서 미국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구조적인 적자를 가지고 있다.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경고 아닌 경고하고 나섰고요. 이렇게 적자가 엄청난 구멍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인한 영향이 커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면 그게 가치가 되는 거니까, 지금 미국 재정 적자는 고스란히 그렇게 프린트된 달러의 가치로 메꿀 수 있다는 자신감
뿜뿜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이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IMF에서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적인 파산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지금 미국 재정 적자 폭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가는 거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 부분에서의 양적 완화가 가져오는 결과값은 너무나 분명한데 미국이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도 여전히 금리 부분에서의 긴축, 열세를 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릴 거라는 이 부동산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역시도 미국의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부채가 첩첩산중으로 쌓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지금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10조가 넘은 거 아십니까? 우리도 무조건 단기적인 부채 규모도 조 단위가 넘어가요. 떼일 가능성, 그러니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공중분해될 수 있는 채권 비율이 무려 10%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가액이 바로 10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아주 폭압적인 부채 현실인데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 전혀 은행이 대출을 주고도 돌려받지 못할 이 채권을 말하는데 이게 10조 원이라는 건 전체 부실 채권 규모가 100조가 넘어간다는 걸로 그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아찔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부채가 사경이 되면서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한국도 저축은행 부실에서 터져나오는 위기감 이만저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부채가 무서운 건 바로 연체율, 그냥 10조가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 부채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 추세, 100조 원 가량에서 거의 8%에 이른다는 지표도 나왔어요. 이렇게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손실액도 몸집이 어마무시해지는데 올해만 2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건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당했던 2012년 당시 자기자본 비율에 미달되는 7곳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때렸는데 당시 적자 규모는 1조 4천억 수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추산되는 저축은행 손실액이 2조 2천억 정도 되니까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수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장 저축은행이 건전성과 수익성 거의 마이너스로 가는 추세고 충당금을 대폭적으로 쌓아야 하는 부담으로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축은행 말로는 경영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자본 비율이 법정 기준의 2배에 달한다고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거 위기 관리한다고 대출 부분에서는 창구가 완전히 막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점 휴업 상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손실액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당시보다 2배 정도 손실액이 큰 것도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 부채 걱정해 줄 게 아니라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도 거의 방화범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일반은행도 연체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이렇게 저축은행처럼 이금융권, 대손충당금, 남한산성처럼 높이 쌓느라 일반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신용대출로 사람들이 방향을 트는 거라. 자금을 급하게 구할 수 없으니까 당장 융통할 수밖에 없는 카드론. 여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폭증을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빚을 냈으면 갚으면 그만인데 연체율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중에 자금이 잘 돌지를 않으니까 억지로 대출을 땡기는 건데 카드론 이자만 해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액으로 땡긴다 해도 이후에 돌아올 이자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러니 지금 일반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금융권 연체율에서 번진 그 불이 이쪽으로 계속 옮겨붙고 있는 거예요. 카드 대란이 일어났던 2003년 수준, 그러니까 3.8%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추세를 보면. 당시 카드 대란은 노숙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만큼 거의 미친 사태가 일어난 건데 이거 당연히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거의 금융권이 붕괴가 될 위기가 왔었는데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도 3%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 이게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 돈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얼마나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지를 단편적인 이금융권의 모습과
시중은행 모습을 봐도 딱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오히려 뭐 반대로 해석을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돈이 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뭐 전세가가 약간 꿈틀거린다는 모습을 보여도 갭 투자는 뭐 활발할 만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갭 투가 불가능한 현실로 바뀌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많이 막혀 있어요. 전세가율이 오른다 하지만 그리 크게 오른 게 아닙니다. 작년 8월 대비 뭐 겨우 2%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수도권 아파트 값이 갭투를 할 만큼 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갭투 얘기까지도 나오는 건 확실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괜시리 뭐 갭투로 껄떡거렸다가 노도강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노도강 반토막 난 건 다 갭투로 들어왔다가 본전도 뭐 못 건지게 생겼으니까 빠져나간 건데 수도권은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는 조심해서 살피시고 체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고구마 줄기의 뿌리격인 미국 금융 상황, 절대로 긴축 자물쇠를 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금융 아비규환. 그대로 한국이 환율 부분에서 대출금리 부분에서 직격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금리 상황으로 건설사들 피해 끼고 있는 곳들, 이금융권과 연계가 돼서 저축은행은 거의 부실채권이 10조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편. 게다가 시중은행은 이금융권 대출 수요가 창구가 막히자 시중은행 카드론으로 돌진. 여기도 뭐 연체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중에 돈이 꽉 막혀서 돈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빚만 쏟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전세가 올리기에 급급 갭투까지 가능할 정도로 전세가율 반등에 매매가도 뛸 거라고 신기루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거 자칫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 업그레이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런 자금 문제, 반값 아파트의 대명사 토지 임대부 주택 날벼락 맞게 생겼습니다. 여기 당첨된 분들 정책금리로 1%대 금리 적용 받을 줄 알았는데 비싼 금리 대출받게 생겼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낮은 공급가 이건 뭐 유지가 될 거고 문제는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정책 모기지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기지 상품 선택지를 놓고 SH와 국토부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나눔형으로 공급이 됐지만 나눔형 모기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일반 금융대출을 끌어다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토지임대부는 기본 건물을 저당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당초 뭐 약속과는 달리 난색을 표명하는 것도 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고요. 담보 없이 기금에서 대출을 내주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또 국토부 입장까지 나왔고 이것도 뭐 되게 빡빡하게 나가는 면도 있어요. 그냥 뭐 없던 걸로 하자. 나눔형 모기지 이용은 국토부가 이렇게 강경론으로 갈 수도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아무튼 SH가 추진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SH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뭐 충분히 전망이 되고요. 이게 지금 공적인 분양, 아파트 대출 부분도 자금이 말라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점. 이것도 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자금 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부동산 상황이 미국발 긴축금융 분위기, 지금 바로바로 뭐 한국은 금융시장이 빛의 속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만 뭐 딴 나라 세상이라는 점이죠. 그렇게 뭐 딴 나라 살다가 주권이 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 국채가 오늘 터지고 환율은 그대로 빛의 속도로 오르고 있고 게다가 이금융권은 10조라는 뭐 어마무시한 손실액을 찍으면서 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갭투 얘기, 상승, 반등, 전세가율 상승, 매매가 전고점. 딴 나라 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데이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 잘 걸러서 들으시고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